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애널리스트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란의 전쟁 상황과 함께 우리가 봐야 할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은 저희 게시물 게시판에다 올려드렸고요. 이 중에 어떤 거 사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현재 미국 상황, 전쟁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3월 4일 미 국방부가 중동에 추가 해병대와 군함을 배치했다. 이거는 뭐 별로 그렇게 임팩트 있는 내용 같지는 않죠. 그런데 이 하르그 섬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하르그 섬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하르그 섬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언론 매체가 2,500명의 미 해병과 상륙함을 중동으로 향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서 봐야 될 점은 상륙함입니다. 그리고 이 하르그 섬은 어떤 곳이냐면, 이 섬은 이란 원유 수출량의 대부분을 처리하며, 이 대부분은 퍼센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란의 유전과 세계의 시장을 연결하는 주요 통로 역할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 내용의 뉴스도 있죠. 이란이 전쟁하고 난 다음에 이란의 원유 수출량이 늘었다라는 내용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동안 미국이 2주 동안 전쟁을 하면서 이란의 원유 시설은 전혀 타격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하르그 섬에 처음으로 공격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상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은 여러 아랍 국가들의 정유 관련 시설들을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해서 진정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 수출의 핵심인 하르그 섬을 공습한다, 상륙한다. 그리고 이란 계속해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했던 점이 뭐예요? 정유 인프라를 공격하지 말아라, 이거든요. 니네가 우리 정유 인프라를 공격을 하면 우리는 향후 미래가 없어진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정유 시설을 공격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르그 섬을 지금 공습을 했고, 하르그 섬의 정유 시설은 공격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하르그 섬이 먹혔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주변에 사방 돌려가기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유 시설 쪽으로. 유가는 더 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기뢰. 지금 하르그 섬에 기뢰가 저장이 되어 있으니 호르무즈 해협을 기뢰로 막아버리면, 기뢰는 한번 깔리면 약 한 5년 정도 배가 못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뢰가 깔리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 하르그 섬을 우리가 두드러 패겠다. 왜? 하르그 섬에 기뢰 저장 시설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 대의 명분으로 걸어놓고 이란 수출의 퍼센트를 차지하는 이 하르그 섬을 점령을 해서 이란의 숨통을 조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대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란은 지금 사방 돌려가기를 지금 시전 중이고요. 만약에 뉴스에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깔렸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유가는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폭등할 겁니다. 난리 나죠. 이번 주 수요일인가요? 미국의 FDA 있잖아요. FDA란다. FOMC 있잖아요. 이자율 결정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자율을 안 움직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게 이자율 하락이거든요. 근데 유가가 뛰게 되면 어때요? 물가가 올라가죠. 물가가 뛰게 되면 이자율을 낮출 수가 없어요. 인플레이션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가를 어떻게 해서든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랑 전쟁을 그만하려고 했죠. 그래서 미국이 뭐 했어요? 지난주에 승리 선언을 했어요. 더 이상 깔 데가 없다. 공격할 거 다 했다. 승리 선언을 외쳤는데 이란이 어때요? 우린 끝까지 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 여기에서 다시 공격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탄핵 지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서로 강대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트럼프는 지금 뒤가 없어요. 이거 잡아서 장기적으로 유가를 안정시키던가 아니면 패배로 가든가. 이란은 뭐예요? 생존이라거든요. 이 정권이 깨질 것이냐. 근데 알파고 뉴스들을 보면 전쟁 이란은 굴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미국의 패배, 그러니까 트럼프의 패배로 가는 그림으로 보이는데, 어쨌거나 미국도 지금 강수를 썼습니다. 하르그 섬을 공략했습니다. 이걸 공략하고 나니까 뒷수습이 안 되죠. 이제 기뢰 깔리면 난리 나는 거거든. 기뢰 깔릴까봐 겁이 나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한국 콕 집어서 군한 보내, 청해 부대 파견해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명분은 좋아요. 왜냐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나라 원유 의존도가 70%인가요? 일본 90%인가요? 그리고 중국도 이쪽에 가스랑 유전이랑 다 합쳐가지고 5%입니다. 전체 에너지의 퍼센트를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네들 피해 많이 보지. 한중일 피해 많이 보지. 니네 호르무즈에다가 기뢰 깔리면 너네 어때?
끝나지 군단 보내 길에 절대 못 갈게 만들어. 그래서 부대 파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안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왜 하필이면 청해부대인가 했더니만 청해부대는 2020년도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전 세계 화약고입니다. 여기에 기뢰가 깔리는 순간 여기는 이제 앞으로 한 5년 이상은 못 다니는 곳이 되는 거예요.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가의 상승세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 이걸 봐야죠. 이란 전쟁 관련 수혜주들. 이란 관련 전쟁 관련 수혜주들이 뭐가 있느냐?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료 관련주가 가격 반영에 가장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료와 사료, 남해화학과 한일 사료가 상승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해화학을 보면 전쟁 초기 상승세보다 후반 상승세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주고 있어요. 지금 기름 풀어준다. G7 국가들이 기름 4억 배를 풀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이게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금 상황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남해화학 크게 띄워줄 가능성이 있어요. 뒤로 갈수록 식량 관련주들의 탄력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일사료도 어때요? 또 강한 상승세 나와주고 있죠. 그럼 뭐 월요일 시초가 공략주로 뭐 사료라든지 비료 관련주들을 안 볼 수가 없죠. 반드시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실수로 켰는데 뭐 나온 김에 얘기 좀 하죠. 우리 채널은 매일 아침 시초가 공략주 5% 이상 수익을 보는 것을 목표로 매일매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침에 시초가 공략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보이죠? 3월 13일 시초가 공략주 SK 이터닉스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12일 시초가 공략주 KMW 보내드렸고요. 여기 1분 차트 나와있으니까 보이죠? 쭉 올라가서 마무리됐던 거. 그리고 여기도 쭉 올라가서 마무리했던 거. 우리는 시초가 공략 5%를 먹으면 게 목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 오시면 됩니다. 010-8189-5170. 잘못 눌렀어요? 뭐 얘기하려고 이거 했지?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 해협이 막히면서 알루미늄이랑 텅스텐 가격이 미친듯이 튀어 올라주고 있습니다. 텅스텐 가격 보면 고공행진 중국서 1년 새 550%가 올라 YG1 % 수혜 YG1 지금 텅스텐 관련 수혜가 YG1으로 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 보이죠. 상황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알루미늄은 재련하기 위해서 전기료가 싼 곳에 많이 몰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동지방이 전기료가 굉장히 저렴하다 보니까 중동지방으로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가격도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맥의 주가가 또 강하게 상승해주는 모습 나타났어요. 근데 텅스텐은 좀 더 강하죠, 알루미늄보다는. 그 다음에 뭐 다들 알다시피 LNG, 도시가스, 윤활유, 석유 관련주들. 그래서 다들 알고 있는 게 흥구석유 알고 있죠? 유가는 더욱더 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흥구석유 어떻게 됐어요? 또 강한 상승세 나와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강한 상승세가 너무 강하게 나왔다 보니까 유가랑 연동되는 느낌이 조금 많이 약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흥구석유가 대장주니까 봐야 되고요. 그리고 도시가스 관련주들 LNG 가스 뛰고 뭐 이러니까 가스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중앙에너비스가 가장 강하게 뛰어졌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선들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야 되는 상황으로 해운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은 흥하해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흥하해운이 초반에 강세를 보였다가 좀 많이 밀렸거든요. 이거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것도 다시 한번 띄워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HMM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관련주인데 컨테이너 관련주의 상승세가 전쟁 초기에는 좀 상승세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한번 띄워줬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관련주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참고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방위산업이겠죠. 방위산업은 뭐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이 빅텍이라는 종목은 남북한 긴장이 있을 때마다 튀어줬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빅텍을 가지고 매매해서 군자금 모으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던 종목이죠. 그래서 방위산업 쪽보다는 북한이랑 긴장감 이쪽으로 좀 특화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좀 강세 보였다가 많이 밀렸죠. 그리고 LIG 넥스원,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전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K방산이 요격률이 미쳤잖아요. 천공투 이게 천공투 요격률이 미치면서 글로벌 펀드가 LIG 넥스원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전쟁이 끝나더라도 전쟁 긴장감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산 쪽은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다. K방산의 수출은 이제 본격화로 개화되는 느낌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급한 대로 지금 최대한 빨아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전쟁 상황이 조금 그런 게 난 솔직히 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미국이 지금 미사일 모자라다 그래갖고 우리나라 사드까지 다 뜯어갔잖아요. 미국이 천조국 아닌가? 미사일 연간 국방비로 1000조씩 쓰는 애들인데 왜 미사일이 모자랄 수가 있지? 무튼 뭐 그렇답니다. 그리고 미사일 전투기 만들 때 히토류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미국의 히토류가 2개월치밖에 안 남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히토류는 중국에서 만들죠. 근데 이 히토류를 중국에서 만드는데 많이 필요하죠? 의존을 어디에 합니까? 중국에 하죠. 그래서 이 히토류를 자력갱생하기 위해서 미국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 방이 안 되죠. 3월 말입니다. 3월 말쯤에 원래 4월 초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최근 뉴스를 보니까 3월 말이라고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시진핑이랑 트럼프랑 만납니다. 만나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할 거고, 그리고 어제 뉴스인가요? AI 관련 칩들 제한하기로 했잖아요. 미 상무부에서. 이거 제한 풀어주기로 했답니다. 뭘까요? 왜 그럴까요? 뭐 히토류 달라는 거 아닐까? 3월 말에 서로 꿍짝꿍짝 하기로 했잖아. 만나기로 했잖아. 근데 그동안 이란을 깠던 이유가 뭐야? 중국 그 좀 날려보려고 했던 거 아니야? 압박하려고? 왜냐면 이란이랑 베네수엘라랑 원유 수출을 대부분 어디다 해? 중국에다 하잖아. 이란 같은 경우는 80%가 중국에 갔잖아요.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둘 다 깠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근데 미사일 좀 떨어졌고 히토류도 안 좋잖아. 그러면 지금 3월 말에 만나기로 했고 반도체 풀어줄게 뭐 이런 느낌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반도체 쪽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가 미친 듯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단기 충격은 좀 있을지라도 뭐 무튼 그런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게 의외로 좀 약하단 말이야. 지금 필리핀에서 유가가 워낙 뛰니까 대체 연료 시장 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섞어 쓰겠다라는 거지. 바이오 연료랑. 바이오 연료 쓰고 있는 게 JC케미칼이거든요. 이 JC케미칼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관심이 좀 많이 갑니다. 왜냐면 이번에 기뢰가 깔린다라고 하면 좀 중기적으로 유가가 뛰어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중기적으로 유가가 뛰어지면 비싸서 못 살잖아. 그러면 대체 바이오 연료 쪽으로 자금이 강하게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JC케미칼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추천주로 이거 드렸죠. 공식 추천주로 수익률 미쳤죠. 테라뷰. 왜냐면 하반기로 갈수록 6G 인프라 쪽으로 투자가 강하게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일부터인가요? 엔비디아 관련해서 무슨 행사 있던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얘네 테라뷰 얘네들이 엔비디아랑 같이 논문도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6G 관련해서 테라뷰의 상승세가 엔비디아의 흐름을 타고 강하게 튀어줄 가능성이 높겠다 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건 시장이 정상일 때 하는 얘기지. 지금은 굉장히 비정상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지금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 대체 바이오 이쪽으로 관심 많이 갑니다. 뭐 무튼. 그리고 태양광 SK 이터닉스 있죠. 아니 이거 아니지. 이게 미국 대미투자 특별법 통과되면서 각광을 받은 종목이거든요. 대미투자 특별법에 유가가 올라가고 에너지 관련해서 대체 에너지 쪽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어디죠? 미국의 어디 주지? 켄터키? 켄터키 같아. 거기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의 이야기가 SBS 단독 뉴스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가 슈팅이 나왔고 태양광 풍력 관련해서 SK 이터닉스가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SK 이터닉스도 강한 상승세가 나와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 에너지 바이오 연료 이쪽으로 하는데 지금은 대체 에너지가 더 세요. 왜냐하면 대미 투자 특별법 때문에. 근데 지금 전쟁 상황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바이오 에너지 쪽이 먹히지 않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이 가는 게 JC케미칼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강하게 급등해 줄 가능성이 있다. 이게 나의 분석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댓글로 여러분들 생각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도 뭐 더 있을 것 같아요. 더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지수가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근데 미국장이랑 지금 세상 흘러가는 걸 보면 반도체 쪽이 미친 듯한 하락세가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아. 물론 단기 충격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고퍼스도 나쁘지 않은 선택 같기는 해. 하지만 장기적으로 늘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내일 시초가 공략주는 아닙니다. 내일 시초가 공략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해가죠?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의 목표는? 그래서 내일 뭐 사면 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저녁 전에
이거 다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일 뭐 사면 되는데 설문조사 할 거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 8시 50분까지 저희 텔레그램방에서 그래서 저는 뭐 선택했습니다를 알려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딱 3일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3일만 지켜보면 아 진짜 이 채널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아 애널킴이 진짜로 실력이 있구나. 이것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알면 주변에도 좀 알려주고 우리 채널 진짜 지금 죽어가요. 조회수가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아유 이거 500이나 나왔네 감사합니다. 뭐 무튼 조회수가 너무 많나. 우리 채널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채널이 도움이 되는구나 해서 계속 보는 거 아니야? 근데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주변에 좀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저는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께 더 좋은 수익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